이제 치료가 되겠는데요. 치료의 원칙은 가능한 기능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처방을 하고 그것은 임상 정도나 연령, 직업,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또 활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치료 유형은 약물적 치료, 운동요법, 식이요법, 대정치료, 수술적 치료, 이식술 같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 기준은요, 도파민은 채우고 아시콜린은 낮추고, 즉 평형을 맞춰주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도파민과 아시콜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게 이제 항콜린성 약제를 쓰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떨림에 잘 듣는 거고요. 도파민 청대 약물은 레보도파를 위시한 도파민 효연제, 기타들, 또 수술적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이제 항콜린성 제제가 유럽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약 드시고 굉장히 입이 마르고 막 그러죠. 그게 요거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콜린성 약. 특히 떨림 환자들한테는 요것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 막 청란, 환각, 또 뇌정체 같은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제가 작은 용량을 갖다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도파민 활성정대는 레보도파나 도파민 효연제를 쓰게 되고요. 레보도파입니다. 이것이요, 도파민은 이 혈관 그 뇌 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레보도파는 잘 통합니다. 도파민의 전구물질인 레보도파가 훨씬 많이 뇌로 흡수된다. 도파민은 위장에 심한 오심구토를 유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L타이로신으로부터 L도파, 전구체죠, 그죠? 근데 이게 L도파 디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도파민으로 되어버리죠.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레보도파도 그냥 먹으면 오심구토 있습니다. 그럼 위장 안에 있으면서 이 도파민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위장 내에서 변화되는 거, 이런 말초성 부작용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요, 도파 디카복실레이즈 억제제를 함께 투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지금 레보도파 약들이요, 다 구성이 이렇게 도파 디카복실레이즈 억제제하고 레보도파하고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도파 디카복실레이즈 억제제거든요. 그리고 요 레보도파하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시네멜. 또 나오는 거 다 그래요. 요것도 그렇고. 요게 이제 도파 디카복실레이즈 억제제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보도파의 부작용은 식욕 부진, 구역, 구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구역 구토가 있는 분들은 식사 중에 복용을 하는 방법도 좋고요. 약은 서서히 정량을 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적은 용량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오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맥 같은 거, 또 기립성 저혈압도 역시나 레보도파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간 효소치 증가라든지 다른 이런 부작용도 올 수 있습니다. 과량에 의해서도 불수의 운동, 또 창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기에는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드시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바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잘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몇 년, 한 5년 정도 흐르면요, 이게 약이 올라가면 막 이렇게 사람 몸이 움직여지고요, 이 약이 떨어지면 꼼짝을 못 해요. 이제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그 서지라고 해서요, 약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 세포를 손상을 시킨다는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도파민 효연제라는 것도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이것은 직접 이제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도파민 효연제를 갖다 처음에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파민 효연제를 써가지고 최대한 이제 레보도파 쓰는 기간을 뒤로 미루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레보도파하고 같이 쓰게 됩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요거는 뭐 쓰여져 있지 않고 미라펙스하고 리킵하고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수용체에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요거는 지금 쓰이지 않고요. 미라펙스, 리킵, 네, 별명으로 이쁘죠. 근데 도파민 작용제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충동적 조절 장애가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음부터 쓸 때 저녁에 살짝 넣고요. 그러다가 이제 낮에도 이제 살짝 이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과도한 주간 졸음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인지 기능에도 좀 이상이 있고요. 도파민 효현제입니다. 정말에서. 네. 이게 충동적 조절 장애가 문제예요. 도박, 과다 성욕, 병적 쇼핑, 과도한 인터넷 게임, 충동적 식사, 단 것을 병적으로 좋아한다. 근데 이런 것이요. 막 어떤 분이 자선단체에 그냥 막 희사를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요. 그런 것도 바로 이 충동적 조절장애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그 신문에 그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효연제는 쓰는데 약간의 조심이 좀 필요합니다. 양년자나 우측지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그런 거고요. 기타 약물들로는 아만타딘, 마오비 억제제, 콤트 억제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만타딘은요, 항바이러스 제제로 개발됐는데 도파민 분비 합성을 증대시키고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진전이나 이 경직에 효과가 있고요. 부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망상피반이라고 해서요, 이 다리 같은 데 이런 데 얼룩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망처럼, 고기 잡는 망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종도 올 수 있고요. 이게 빨간 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오비 억제제는요, 마오비 억제제는 뇌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을 분해하는 마오비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도파민이 더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셀레질린, 라사질린, 아질렉도 여기 요 최근에 나온 약이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비 억제제의 작용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결국 레보도파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좀 더 약의 효능을 좀 올려주는 그런 작용이 있죠. 콤트 억제제도 역시나 이런 레보도파의 효능을 증대시키고 도파민 부작용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콤탄, 엔타카폰이라고 따로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오는 이유가 이런 서지, 정말해서 간간히 이렇게 약을 쓰면서 푹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손상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갖다가 쓰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2지장에다가 12지장으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24시간 이렇게 투여를 하는 방법, 또 레보도파하고 콤트 억제제를 같이 쓰는 방법, 피부 패치제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레보라고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콤트 억제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일반 우리 레보도파에다가요. 그래서 이런 작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온 타임을 많이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레보도파의 생활성이 저하되고 레보도파의 흡수가 저하됩니다.